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은 전격 연장됐습니다. 시장에는 투심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오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이 마감된 후에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했고 현재 시외 거래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전격 연장됐습니다. 오늘 유가는 급등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69% 올랐고 나스닥은 1.6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S&P 500도 1% 넘는 강세를 보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나스닥이 강한 상승장을 주도했던 건 기술주들의 랠리였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줬고요. 특히나 좀 상승폭이 강한 종목들 눈에 띕니다. 아마존도 2%대, 구글도 2%대, 애플도 2%,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브로드컴이 5%, 마이크론은 8% 급등이 나왔고 AMD도 6% 오르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 특히나 좀 크게 오른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최근에 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개별 종목 이슈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잉이 5%대 올랐고요. GE 버노바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로는 초록불이 들어왔고요. 보잉을 제외한 항공, 우주, 방산주 쪽으로는 흐름이 다소 좋지 않은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방향, 히트맵을 통해서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투심을 끌어올렸던 건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연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로 올라갔지만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도 오늘 증시는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핵심 이슈입니다. 트럼프는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36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란의 내부는 상당히 분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일안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선박에 대한 공격과 납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결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유가는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WTI가 3% 넘게 올랐고 브렌트유는 $100를
재돌파했습니다. 추가적인 리스크도 있었죠. JP모건은 30일 내에 이란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시장은 이미 이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나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AI 쪽으로 좀 랠리가 이어지는 점이 나스닥의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3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요. 기술주 주도로 강세가 좀 이뤄지면서 나스닥이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승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쪽으로 반도체 섹터에 급등이 있었죠. AI 메모리와 서버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움직임이었고요. 이 AI로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이 산업 전반으로 좀 확장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폭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GE 버노바가 오늘 10%를 훌쩍 뛰어넘는 급등세를 만들었는데요. AI 투자가 산업 전반에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기대에서 이제 현실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S&P 500 기업의 80% 이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1분기 이익은 12%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AI 랠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야기였고요. 상승 펀더멘털을 완성하는 재료였습니다.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은 단순한 기대로 오른 게 아니고요. 실제 수요와 실적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했음에도 오늘 지수가 올라줬죠. 자금은 기술주와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서 흘러갔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증시가 내리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유가가 올랐지만 이 매크로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AI의 강세가 증시를 뒷받침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AI의 수요가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폭발한 상승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된 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인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 넘게 오르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마켓 무버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켓 무버 스탁을 통해서 조민재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의 큰 우려감을 뚫고 테슬라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 시각 테슬라의 주가 시간을 거래해서 방금 보셨다시피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무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지표죠. 이 주당 순이익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이제 0.41달러, 이 예상치 대비해서 10% 이상 잘 나왔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223억 달러 가까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1% 이상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6%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이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죠. 이 FSD 판매가 크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해 줬습니다. 가장 킥은요, 바로 이 잉여 현금 흐름이었는데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쓰고 남은 돈인데요. 뭐 투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죠. 이게 원래는요, 이 마이너스 1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14억 4천만 달러 엄청난 흑자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117%나 폭등한 건데 이 탄탄한 수익성을 테슬라가 증명을 해낸 것이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이 얼마나 이 돈을 남겼느냐. 총 이익률의 경우에도 21.1%, 예상치인 17%를 가볍게 뛰어넘었고요. 전년 대비로 해서도 16% 이상 올라서면서 이 원가 절감과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린 게 확실히 이 총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됐구나, 성공한 전략이 먹혀 들었구나라는 안도감을 시장에 심어줬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의 하이라이트를 봐야겠죠. 가장 먼저 테슬라의 이 원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이걸 얼마나 팔았느냐. 사실 그동안 워낙 이 전기차 캐즘 우려가 강했었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면서 많이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5만 8천 대를 인도하면서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나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매출 폭발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이죠. 이 FSD 구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활성 구독자가 128만 명을 돌파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절반 이상이 굉장히 급등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 테슬라가 확실히 수익성 우려를 뚫고 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실어줬는데요. 그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왔었던 세미트럭, 그리고 이 사이버캡이 드디어 파일럿 생산에 들어갔고요. 올해 안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미래 먹거리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죠. 옵티머스에 대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2분기 중에 이 1세대 생산 라인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연 100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어서 또 다른 먹거리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상당히 이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고요.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ESS 메가팩이 올해 말에 양산이 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을 끌어올리게 된 테슬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테슬라에는 그동안 의심이 가득했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당장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미래에다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성장할 방법을 마련을 하느냐. 하지만 그걸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완전한 흑자가 우려를 완전히 깨준 테슬라의 실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들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1.31%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함께 손을 잡고 AI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스스로 판단하는 AI죠. 이 에이전트 AI부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까지. 이 AI가 생각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움직이고 또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구글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는 거죠. 구글은 여기에 개별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8세대 TPU를 발표하면서 2% 이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독특한 점은요. 이번 TPU의 경우에는 학습용과 추론용 아예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서 학습보다는 추론 기능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이 추론 기능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되면서 각각의 작업에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한 칩을 설계 중인데, 구글이 여기에서 한 발 앞서 치고 나가는 중이구나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메타도 약 1%에 가까운 강세 보였는데요. 이 메타가 오클라호마주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되죠. 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나왔고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이 메모리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8% 가까이 올랐는데요. 미국 의회에 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로비를 하고 있느냐? 이 중국의 경쟁사들, 예컨대 창시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같은 경쟁사들 있죠. 이 회사들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경쟁자들을 완전히 틀어주겠다는 것이죠. 덕분에 오늘 메모리주들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팔란티어도 간만에 5%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부 관련 계약들을 늘려가고 있는 팔렌티어죠. 밤사이에는 미국 농무부와의 또 다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농업 안보 강화를 위해서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농업 안보 강화 무슨 말이냐 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농사를 잘 짓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식량 공급망을 완전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식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또 유통이 끊기지 않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종목들 그리고 하락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잉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훨씬 적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항공기 인도량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5% 이상 큰 폭으로 실적이 힘입어서 상승한 보잉이었고요. 이 틸레이 브랜드 실적 관련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마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대마가 마냥 마약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제로도 활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의료용 대마 연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하향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관련된 추가 법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 움직임 깊이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슷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마,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됐었죠. 또 AST 스페이스 모바일 5.8% 이상 올랐는데요. 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우리가 FCC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이제 위성통신 사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기지국이 없이 스마트폰이랑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건데 그러면 지구 어디에서나 뭐 산간 오지에서나 태평양 한가운데서나 인터넷이 바로바로 가능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주 브로드밴드에 대한 사업 기대감이 열리게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WTI 국제유가 3.2%가량 올랐습니다. 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2척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올랐습니다만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진정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3대 지수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3원 가까이 진정되는 국면이 나왔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제법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7만 8천 달러 선을 막 돌파해줬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스노우5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흐름과는 굉장히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난 밤사이 뉴욕 증시였는데요.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죠. 확실히 실적 중심의 장세로 전환이 된 국면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간밤 유가가 다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선박 2척을 납포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다시 돌파했고요. WTI 역시 3%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92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2월 말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이라기 선박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휴전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3일에서 5일간 추가 연장했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의 공포심이 진정됐습니다. 이렇게 전쟁 공포에 내성이 생긴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이 테슬라와 IBM 등의 실적에 더욱더 주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여기에 오늘 구글이 2% 이상 상승 마감했었죠. 구글이 드디어 학습용과 추론용을 분리해서 이 8세대 TPU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 확실히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춘 자체 칩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세대 자체 AI 칩 TPU-8T와 TPU-8I를 전격 공개한 구글, 밤사이 2% 이상 올랐습니다. 전작 발표 이후 불과 5개월 만인데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깨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제품의 핵심은 학습용과 추론용 칩을 각각 따로 출시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공부를 잘하는 뇌, 일을 잘하는 뇌를 따로따로 만든 거죠. 학습용인 8T, AT는 전 세대보다 연산 성능이 3배 이상 빨라졌고요. 추론용인 이 8I, AI는 지연 시간을 대폭 줄여서 복잡한 업무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작업에 특화됐습니다. 덕분에 연산 속도는 3배, 추론 성능은 80% 상승했고요. 지연 시간은 반대로 5배나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AI 칩 시장은 이제 GPU 하나에 올인하는 구조에서 각 작업마다 최적의 자체 칩을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 안에서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각 공정마다 전문가를 배치해서 분업화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에 오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밤사이 메모리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특히나 마이크론이 8% 이상 강하게 올랐는데 이 중국 경쟁사들을 좀 가로막기 위해서 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기 위한 로비를 대대적으로 펼쳤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을 포함한 주요 메모리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수출 금지 조치에 허점을 메워 제3국 기업들이 중국에 고성능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나 양지 메모리 같은 중국 경쟁사들의 추격을 늦춰서 마이크론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통한 반등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는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분명히 플러스가 될 만한 소식이었죠. 이어서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AI 챗봇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늦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왔었죠. 이걸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가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연내 $600억 인수하거나 $100억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자사 AI의 코딩 능력이 경쟁사 대비 뒤처져 있다고 인정한 바 있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경쟁사 대비 뒤처진 AI 코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 선택인데요. 스페이스X는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의 연산 자원을 커서에 전격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미 커서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스페이스X의 루나 프로젝트에 합류한 만큼 단순한 소프트웨어 협력을 넘어서 달 기지를 건설하는 등 이 우주 사업 전반에 AI 코딩 기술을 직접 이식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했었던 건 이 장마감 이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였죠. 테슬라가요, 모두의 우려를 깨고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 시각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4%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금 발표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41달러로 예상치를 36.7%나 넘어섰고요. 매출은 22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1%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특히 마진율이 20%를 넘어섰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 원래는 18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을 기록했는데 이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14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면서 탄탄한 수익성을 증명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로드맵도 구체화됐는데요. 핸들 없는 택시죠. 이 사이버캡, 그리고 전기 트럭 세미의 경우에는 이미 파일럿 생산에 돌입해서 올해 안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였는데요. 2분기 중에 프리몬트 공장에 1세대 라인을 설치해서 연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텍사스에는 연 1000만 대 규모의 2세대 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사업인 메가팩 3까지 올해 말에 양산을 예고하면서 테슬라는 이제 단순 완성차 업체를 넘어서 AI와 에너지 기업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밤사이 메모리주들도 움직임이 좋았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깜짝 실적까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단 고루고루 오늘 상승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소식 그리고 반도체와 AI의 랠리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상승했지만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장 마감 후에는 테슬라, IBM, 램 리서치 등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고요.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그 반도체주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요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무섭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역대급이죠. 1994년 이후에 최고 그 상승 기록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지금 전쟁 이슈랑 전혀 무관하게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MD가 정말 초급등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지금 그 샌디스크도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면서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 초강세가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도 강했습니다만은 그 반도체주가 워낙에 지금 강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에 메모리, 낸드 플래시가 지금의 주역임을 어제도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 쪽이 워낙 강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는 8%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역시나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테슬라겠죠.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를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마감 직후에 시장을 흔들 만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EPS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 사실 핵심은 따로 있었는데요. 잉여 현금이 플러스를 기록한 부분이죠. 현금이 돌기 시작했고 AI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AI 기업 테슬라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테슬라 이야기네요. 네. 테슬라가 그동안 너무 그 엇갈린 주가에 그 전망이 있었죠. 네. HSBC는 $100를 얘기하고 있고 웨드부시는 그 댄아이브스는 지금 그 $600 뭐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엇갈릴 정도였는데 지금 그 앨런 머스크는 지금 옵티머스 로봇이랑 그 자율주행 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지금 하드 캐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도 지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로보택시 부분의 자율주행이 활성 구독자가 일단 128만 명을 돌파했는데 51% 급증한 수치가 나왔네요. 신규 구독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구글의 웨이모에 뒤졌다는 이 부분이 일단은 FSD가 지금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감독 운행이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4월 달부터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무감독 운행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50개 주로 넓히려는 어떤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료 주행 거리가 전분기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유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가야 되는 게 구글의 웨이모는 벌써 유료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판매 대수라던가 이런 것은 뭐 아주 탁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 자율주행과 FSD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좀 깜짝 놀란 부분은 이 잉여 현금 흐름 부분인데 사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4억 달러로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좀 시장에 좀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현금이 결국 방향을 좀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역시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나왔네요. 1.44 빌리언 달러 네. 나와서 역시 아마존도 보시면은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로 이제 그 향후의 사업들을 많이 그 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 부분에서 이 지금 그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테슬라가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팹을 건설할 지금 그 야욕을 드러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지금 23만 대 이상의 H배급 GPU 용량을 확보했다. 향후 3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지금 밝혔거든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부분부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하는 제조,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다 하려는 지금 그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다는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패키징까지 그러니까 이 TSMC가 이끄는 그 대만의 그 밸류 체인을 모두 하려는 설계, 제조, 후공정 아예 그냥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는 그래서 한간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긴 것도 초기에만 그런 거지 나중에 결국에는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해버리면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길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디까지 구성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잉여 현금 흐름 이걸 가지고 그런 팹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돈과 그리고 돈만으로도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한 그 시스템 있죠. 그걸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앨런 머스크가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및 로보틱스 부분이죠. 옵티머스. 네네. 여기도 지금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 설치를 2분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텍사스는 연간 100만 대가 아니라 연간 1000만 대 목표 2세대 라인 준비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이게 말라버리면은 이 모든 계획에 물거품 되겠죠. 근데 네. 잉여 현금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뭔가 숨통이 일단 트이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잉여 현금 흐름 발표는 정말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매출보다는 현금과 AI가 주가를 좀 끌어올린 핵심이고, 로보택시 주행 거리가 2배 증가했다고 했고, 또 옵티머스 양산을 준비하는 테슬라인데, 뭐 도조에 AI 칩까지 직접 하니까 이제 테슬라 이제 완전히 좀 AI 기업으로 봐도 될지, 앞으로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 테슬라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네, 선호하는 주식이 아닌데 네. 워낙 갈리기도 하잖아요, 의견도. 근데 이 테슬라가 결국에는 스페이스X에 뺏긴 그 주도권 있잖아요. 뭔가 그 섹시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보다 뒤처진 부분,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을 가정에 100만 대를 뿌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빨리 실현이 안 되니까 주가가 확 오르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 눈에 보인다면은 굉장히 지금 오르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먼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삼성전자랑 TSMC가 이게 세월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부분은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좋은 얘기고 TSMC ADR은 어제 또 급등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갔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파운드리 업체에게 좋은 얘기가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테슬라가 어느 정도 구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무인 그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조금만 가시화되더라도 굉장히 주가는 뜨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2분기부터 프리몬트 공장에 100만 대, 텍사스에서 1000만 대 목표로 옵티머스 2세대 라인 준비 중인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가정에 막 팔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진짜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부분 가지고 지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뭐 자율주행, 로봇, 2차 전지 다양한 쪽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먼저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근데 뭐 2차 전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네. 2차 전지가 그동안 굉장히 암흑기에 있었는데 네. 캐즘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테슬라의 주가와 함께 캐즘에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떠오르는 게 ESS랑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또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 쪽이 좀 전문이니까 벤츠 쪽이 또 떠가지고 삼성 SDI가 급등하고 이러잖아요. 그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일단 좋은 흐름으로 지금 네.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ESS 부분 있죠. 지금 ESS 부분이 역시 테슬라랑도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테슬라의 이 앨런 머스크가 이 태양광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 얘기도 나왔어요. 아예 테슬라에다가 태양 전지판을 둘러가지고 그냥 가면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충전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태양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부품을 수급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어제는 OCI와 OCI 홀딩스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밸류 체인이 장악된 그 태양광 부분을 다 막는다면은 테슬라의 태양광 발전에 결국 우리나라 태양광 밸류 체인들이 지금 다 협력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OCI 같은 폴리실리콘 원료를 만드는 업체부터 태양 전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셀 모듈에서 탁월한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큐셀,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하나 솔루션이겠죠. 이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태양광과 관련한 우리나라 태양광 네. 관련주,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한 2차 전지 쪽, 이쪽 ESS 이런 쪽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테슬라는
테슬라는 지금 돈을 벌면서 AI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AI 플랫폼 전환을 완료한 테슬라인데 밸류 재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는 워낙 좀 연결돼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 ESS, 태양광, 기타 등등 좀 여러 가지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지수는 역대급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장 상승 랠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반도체 섹터 정말 강했거든요. 마이크론도 급등했고 브로드컴, AMD도 크게 올랐다라는 이야기 앞서 나눠봤는데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 바로 이야기해보죠. 네,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상승했거든요. 네. 지금 어제도 장중 최고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TSMC, ADR이나 ASML, ADR 같은 다른 나라의 최고 기업이 주식 예탁 증서로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합친다면 지금 반도체 씨는 너무나 강하거든요. 지금. 자, 16거래일 연속 상승. 정말 이게 기록이 1994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의 오, 네. 기록이거든요. 거의 몇 년인가요? 30년짜리 기록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지금 16거래일 중에 약 37%가 급등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의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매일 그냥 2%씩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4월 달에 2000년 2월 이후에 최고의 월간 기록을 세울 지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워낙에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할까? 네. 지금 그 역시 AI 투자 붐의 지속이 있습니다. 그럼 챗GPT가 굉장히 조금 뒤진 걸로 나왔는데 며칠 전에 다시 또 이제 이미지를 엄청 강화를 한다고 뭘 내놨잖아요. 여러분들 챗GPT 들어가면은 네. 팝업창 딱 뜨잖아요. 네, 지금. 챗GPT도 이제 자기네가 뒤졌다고 생각하니까 소라2 같은 거를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이런 걸로 끝나요. 저희가 아니니까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LLM들도 또 다른 서비스를 내놓겠죠. 이게 결국에는 챗GPT 출시로 촉발된 AI 열풍, 이게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증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나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의 이런 경쟁들, 그 뒤에는 결국 누가 있느냐? 데이터 센터 확충. 데이터 센터 없이는 이런 서비스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겠냐?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연산에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그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그다음에 샌디스크가 지금 부각이 된 낸드 플래시까지 이런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종목들이 집약된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석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26년도 매출 성장 전망이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기타 기술 부문은 15%에서 20% 정도고요. S&P 500,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파이죠. 이게 5%에서 10%인데 네. 반도체는 지금 이거랑은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완전히 날아가고 있죠, 지금. 네. 지난 5년간 성장이 두드러진 종목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도 동반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 내용 한번 준비해 주신 자료 한번 볼까요? 근데 엔비디아가 요즘에 주춤거려서 그렇지 5년으로 시계열을 넓히면은 1200%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5조 달러 육박하고 있고 5조 달러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춤거리니까 내려왔는데 지금 천비디아 얘기를 지금 받았었다가 액면 분할해서 지금 저 가격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것들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네. 2등을 하고 있는 AMD가 또 부각이 됐고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빈틈을 치고 들어갔죠. 엔비디아가 범용으로 모든 종목을 잘하는 아이라고 하면 브로드컴은 딱 그냥 특정 종목만 잘해서 체육부에서 뽑아가고 싶으면 브로드컴을 쓰는 거고 딱 그 특기를 보여준 거죠. 가격은 조금 싼 대신에. 그리고 인텔이 또 부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도와준 것도 있고 인텔도 CEO를 바꾸고 이러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밑에서 엄청나게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반도체 섹터는 5년간 3배 이상 성장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어제 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까지 이런 기업들이 다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 이런 지금 뭐 브로드컴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온 그 아까 파이퍼 스케일러 업체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자체 칩을 출시하다 보니 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면서 결국에 어디로 옮겨갔냐. 발열 논란이 있으면서 네. 버티브 홀딩스 이런 쪽으로 갔고 전력 문제로 가면서 GE 버노바 같은 이런 파생되는 부분까지 지금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도체 기업 안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하지 않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했던 그 배경 때문에 굉장히 스타 종목들이 파생돼서 많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AI 붐이 이제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기록적인 상승 랠리에 근접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간밤에 8% 급등을 했는데 SK하이닉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3사 앞으로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그 기술적 흐름이 나왔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갭상승으로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이지만 미국 시장에 있고 대표적인 메모리주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네. 물론 또 우리나라 장이 열리고 또 재수가 없이 또 이상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도 또 그랬잖아요. 그때 이란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도 지금 온전히 누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그냥 20만 원 근처에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오늘 뭐 그런 변수만 없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이 온전히 와야 되는 게 지금 그냥 맞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결국 SK 하이닉스도 이 삼성전자의 뭐 아주 최소한 그냥 그 비슷한 흐름 아니면은 훨씬 더 상회하는 더 슈퍼 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상들도 돌던데 SK 하이닉스 예전에 현대전자 시절에 거의 망해가지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젊은 시절에 머리숱 많으실 때 그때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때 주가 뭐 2,000원 이럴 때. 근데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열매를 결국 주가로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성과급 13억 얘기도 나왔잖아요. 직원분들이 뭐 8억에서 13억의 성과급을 받을 정도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180만, 200만 뭐 이런 것도 지금 저기 뭐 허황된 주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알려주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강세다. 초강세 흐름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으로도 당연히 낙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업체들도 당연히 부각이 될 테고 코스닥에 이 장비 부품 소재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500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향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이 간밤에 8%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SK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의 수혜까지 그리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 메모리 3사의 흐름도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죠.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이 이제 SK 하이닉스 대망의 실적 발표 날이네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도 좀 비슷한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있어서는 어쨌건 2등 기업으로 이제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제 수율인데 그 디지타임스가 삼성전자 HBM4 수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삼성과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율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좀 삼성전자가 아쉬운 모습이었잖아요. 뭐 어떻게 방식을 개선시킨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코너를 꾸준히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 밖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 떠드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HBM3를 통과했다, 뭐 HBM4를 뭐 세계 최초 양산했다 그런 어떤 언론으로 뒤덮일 때 제가 HBM3는 통과된 적이 없고 HBM4에도 사실 수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워낙 원시 디램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수율 자체가 60%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디램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디램을 12장 쌓으면은 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아마 다른 곳과는 좀 결이 다른 그 전망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디지타임스도 동일하게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디지타임스가 수율을 갖다 이제 HBM4에 삼성전자 HBM4에 수율을 올렸다고 보도를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HBM4는 디램을 12장을 쌓습니다. HBM3는 이제 8장을 쌓았지만 HBM4는 이제 12장을 쌓습니다. 12장을 쌓으면은 12장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다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이 이제 MBIS라 가지고 원래 예정된 방식대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MBIS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PMBIS. 그러니까 결국 P는 무엇이냐면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검사자가 융통성 있게 계획한 대로만 하지 않고 뭔가 융통성 있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식보다는 수율이 높아졌다고 이제 디지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수율이 얼마나 개선이 된 건가요? 뭔가 수치화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예. 구체적으로 수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이제 디지타임스 보도하지 않았고 다만 디지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속도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좋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9.2 기가bps의 테스트 동작 속도가 있었는데 왜냐면 그 디램이나 여러 가지 같은 동작을 할 때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9.2 기가bps였지만 이번에 바뀐 이제 PMBIS로 했더니 12 기가bps로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30%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예전보다는 더 좋아진 수율을 갖다가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HBM4의 양산 준비가 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HBM 테스트가 한 단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HBM에 대한 그 테스트는 4단계에 걸쳐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각 단계마다 통과됐다고 하면은 이제 각 언론사에서 각 메모리 그 사업자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납품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식으로 완벽하게 끝나기에는 4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단계는 무엇이냐? 디램을 갖다 쌓은 다음에 원래 그 디램에 있던 그 밑에 베이스 타일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램 자체를 쌓은 것은 자기들 뭐 HBM 그 마이크론이든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자기들가 스스로 이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쌓은 디램을 갖다가 밑에 있는 베이스 타일에 연결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기존에 있던 HBM3까지 베이스 타일에 연결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비디아 납품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뭐 그 AMD 납품한 거 그거는 이제 무관하고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 공정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안타깝게도 HBM3까지 사실은 뭐 납품을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뭐 납품했을지언정 아주 미미하게 납품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베이스 타일에 연결한다 통과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베이스 타일 통과한 다음에 마무리된 HBM을 갖다가 렉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서관에 보면 책이 꽂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과된 HBM을 갖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렉 차원에서 한 번 더 돌려야 됩니다. 그 여기서 통과되면은 8분 우선을 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8분을 넘은 다음에 그다음 또 어디로 들어갔냐? 진짜 데이터 센터에 렉에서 통과된 HBM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완벽하게 모든 HBM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끝난 곳은 아직은 없다. HBM4에 보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HBM4만 보면은 작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최초로 양산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HBM에 있어서 그 베이스 타일에 연결한 것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렉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로 뭐 그 사실은 뭐 엔비디아도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것을 맞춰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3사 어느 곳도 아까 말씀드린
완벽하게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었더니 다 돌아갔더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이제 그 메모리 사업자들이 또 언론사가 발표한 것을 갖다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좀 언제 확실하게 HBM4가 납품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언론 보도만 봤을 때는 뭐 맨날 양산 다 끝났다, 납품 다 끝났다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 HBM3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양산이 끝났다, 뭐 납품했다라는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 나와서 저는 해당 언론사가 잘 아는 곳이어가지고 믿을 수 없었지만 어쨌건 그래 중요한 거니까 삼성전자 직접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 삼성전자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고객사에 관련된 사항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루트로 또 확인해 봤더니 삼성전자가 다른 언론사에는 우리 납품한 게 맞으니까 너가 그렇게 기사를 써도 돼 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참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곳에 또 취재를 해봤더니 납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납품을 했으면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정확하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왜 말씀드리냐. 한 곳의 언론사에서 납품했다 할지언정 그것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코너를 꾸준히 팔로우 하시면 만약 납품했다 그러면 이제 납품했다고 이제 취재하면 납품했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고 제일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납품을 했으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컨퍼런스 콜이나 재무제표에 반영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HBM4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곳, 세 곳의 어느 언론사, 세 곳의 메모리 사업자 어느 한 곳도 데이터 센터 차원까지 퀄리파이가 된 것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반드시 데이터 관련 수치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실적을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죠. 안 그래도 이제 밤사이에 뭐 마이크론도 8% 이상 오르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 전략이랑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미국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마이크론이 뭐 전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 내려갔던 전고점을 다 뚫게 됐는데 뚫게 될 때 8% 이상이 올라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글의 에이전트 AI를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에이전트 AI라고 하면 결국 또 한 번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마이크론도 8.5%, 그다음에 샌디스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과 무관하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당연히 수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도 호주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만 바라본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40조보다 영업이익이 40조보다 밑으로 나왔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40조도 엄청난 수준인데 불구하고 충격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40조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시장에서 그 한동안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하거나 어느 정도 횡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40조보다 높아져서 42조, 43조 나오면 오늘의 그 샌디스크랑 마이크론의 호재랑 같이 이제 섞어지면서 하이닉스가 또 한 번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2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처럼 42조가 아닌 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는 우리나라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35조이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42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40조에서 42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하이닉스가 42조를 돌파해서 44조나 45조까지 많이 찍는다면 그때는 엄청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오늘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론 구글에서 생긴 그 호재를 갖다 발표하면서 하이닉스 엄청난 주가가 그 쭉쭉 뻗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할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40조 원을 넘기는지 넘기지 못하는지가 단기적인 이 주가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기지 못한 경우에는 좀 주가가 횡보세에 머무를 수가 있겠고요. 이걸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전고점을 폭발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삼성전자도 HBM 측에서 수율을 좀 빠르게 높이면서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인도 정부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인도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맞추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전략과 협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그다음 방공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도 관련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방산에서요. 뭐 동유럽 관련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인도 이야기는 또 색다르게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K9을 납품한 이 물량이 일단 궁금한데요. 예. 이미 기존에 납품한 물량이 100문. 그러니까 뭐 K9은 자주포기 때문에 이제 단위를 갖다 100문이라고 발표합니다. 100문인데 이번에 추가로 100문을 갖다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줬던 100문은 완벽하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생산해서 전달한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백문은 무엇이냐면 인도 현지 공장을 갖다가 세운 다음에 거기서 한 60에서 70% 정도 조립한 걸 갖다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것의 방점은 무엇이냐? 인도 정부가 자주국방을 갖다 기치로 내걸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기술 도입도 즉 기술 이전도 동시에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밀리터리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인도는 뭐 옛날부터 자기들 스스로 좀 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굉장히 좀 크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그 원래는 기존에는 그럼 어디 무기를 갖다가 썼나요? 예. 뭔가 하나를 어떤 걸 만드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이모저모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인도가 사실 물밑에서 러시아 무기를 갖다 들여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엔 너무 눈치가 보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도는 가급적이면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 방산 무기가 곳곳에서 실전에서도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갖다 입증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의 방산을 갖다 확대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K9은 100물 갖다가 도입하고 그다음에 방공 시스템도 확대하겠다. 방공 시스템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 당연히 LIG 넥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호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들여온 K9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뭐 인도하면 파키스탄이랑 제일 좀 맞붙어 있는 관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도입하는 K9은 이제 중국보다는 파키스탄 견제용으로 봐야 되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방공 시스템 확대는 이제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K9을 수입하겠다는 국가가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저 동남아 쪽에서도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팽창 일변도를 하면서 다른 나라 국가들 불쾌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K9과 같은 많은 어떤 그 무기를 갖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다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을 했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현재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적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중국이 너무나도 이제 팽창 일변도를 하고 우리나라의 K9이 좋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20물의 K9을 베트남이 이제 수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이 이제 그 화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그 노르웨이나 핀란드 입장에서도 그 K9을 갖다 수입하기도 하고 수입을 갖다가 또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생긴 문제점인 거고 이래서 당연히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의 팽창 일변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반사수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한국과 또 인도가 새로운 방산 협력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정을 개정하고 또 실제 투자 수익이 얼마가 될지 이 성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밤사이에 전해진 이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일요일 신문에 나온 내용들도 몇 기사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가보죠. 77% 급등 종목
신고가 대잔치, 코스피 제대로 불붙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이었죠. 어제 제가 오후장에 정규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하이닉스는 살짝 또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여전히 하여간 뭐 지금 7시 조금 안 됐고 한 7시 한 반 조금 넘어서 나오려나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거. 그 전날 사실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어제 살짝 이제 쉬어가는 뭐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어제는 좀 그렇죠. 쉬어간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도 좀 줄었고 매기가 다른 데로 좀 옮겼다. 또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 제목에 77%저 급등 종목이 뭘까요? 요즘에 그 IT 쪽에서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말고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종목 혹시 뭔지 연상이 되십니까? 예,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요, 지금 11거래일째 연속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77%가 이 11거래일 동안만 올라간 한 달이나 뭐 무슨 분기가 아니라요. 그 삼성전기 같은 이런 대형주도 저렇게 됩니다. 그럼 시장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기가 어떤 비중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슈퍼 커피시티도 시작을 해서 MLCC 뭐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요즘엔 FC BGA까지 뭐 요즘에 잘 나간다라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 삼성전기가 합니다. 그러니 저 무겁고 잘 안 움직이던 주식이 거의 뭐 20만 원대 전후에서 몇 년을 아마 행보를 했을 거래요. 그런 종목이 지금 거의 이제 100만 원대 점점점 가까워 이제 좀 있으면 황제주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분위기라면 황제주도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 그게 좀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종목은 정말 이런 전쟁 때도 별로 주춤하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쉴 때 그 옆에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스퀘어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LG 이노텍도 50만 원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 대거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사실은 전날보다 0.2%만 올라도 뭐 이제 그냥 우스개 표현입니다만 전날 신고가였는데 오늘 또 0.2%면 오늘 또 신고가죠. 그런 흐름인데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는 그렇게 보합권을 오르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르는 날은 뭐 몇 %씩 다 이렇게 오르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날도 여러 날이었고 그렇게 좀 주가가 강세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신고가 행진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종목 장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고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쉬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매기가 분산되면서 이제 연관된 종목들 뭐 소부장이 됐든 또는 뭐 AI 관련주들이 됐든 뭐 이런 종목들 또는 최근에 보면 이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화장품 쪽입니다. 요즘에 화장품의 2등주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장주는 뭐 APR이고 달바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 후반기에 작년에 상장했던 회사죠. 주가가 굉장히 주춤했다가 요즘에 거의 연일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요즘 화장품주의 상승세의 견인차 역할을 이 달바글로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 이 회사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어제는 또 조선주도 좀 좋았고 뭐 잠시 후에 이제 현대중공업 얘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대장주가 가고 대장주가 쉬거나 대장주가 조금 이제 상승폭이 둔화될 때 다른 종목들인데 그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확실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사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거는 사실 뭐 요즘에 뭐 바이오들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델리의 이제 바이오 전문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유료 매체가 있습니다. 파미델리라고 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미디어인데 여기에서 올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큰손 연기금 투자 확대, 지분 늘린 KU 바이오 기업. 예. 큰손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뭐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계속 늘려갈 건데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파미델리는 바이오 전문 매체니까 KO 바이오 기업은 뭘 샀냐라는 거를
취재한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얼마나 늘릴 거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지금 뭐 금액상으로는 물론 이건 이제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최대 10에서 20조 원까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좀 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연기금에서 코스닥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느냐? 이 파미델리의 기사 내용을 보니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검증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수익화 가능성이 숫자로 표시되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호흡이 길죠. 한번 사기 시작하면 오래 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또 팔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 내용들이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유료 기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유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당장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데일리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언급된 종목들을 보면 의료 AI 솔루션 기업인 3빌리언 이 회사의 지분을 최근에 4.1%에서 5.06%까지 5% 이상으로 오르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이 회사도 6.02% 7.03%로 1% 포인트 조금 더 넘게 주식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이 회사는 5% 미만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2배 이상으로 지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10.05%까지 대폭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전략적 주주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10% 이상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주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소시오홀딩스도 9%대에서 10%대로 1%포인트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10.6%에서 11.8%로 1%포인트 이상 이렇게 지분을 늘린 종목이 됐고 반면에 지난번에 그 계약 해지 건이 한 번 있으면서 주가가 뭐 급락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죠. ADC 쪽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6.1%까지 지분을 늘렸다가 그거를 그 이후에 그 소식이 나온 이후에 2%포인트 정도 지분을 확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연기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정책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돈이 한 번 들어왔다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계속 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키운다는 얘기고 그리고 코스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실은 연기금이 두른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코스닥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거의 시총의 상의 그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권 중에 바이오 쪽을 안 살 수가 없을 거고 근데 바이오를 아무거나 살 수가 없으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바이오주들을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금이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바이오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 요즘에 계속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바이오도 언젠가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움직입니다. 쉴 때는 쉬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때 대비해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한번 리스트업을 쫙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에 생각 있으신 분들이라면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장이 이렇게 좋으면 항상 또 뭐가 있죠? 테마주입니다. 요즘에는 양자컴이 뜨겁습니다. 종목 보시죠. 양자컴 테마주 수익률 변화입니다. 지난주까지하고 이번 주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이 기사를 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뭐 엄청 뜨거웠죠. 파인텍 128% 지난 한 주 수익률, 엑스게이트 94% 뭐 이렇게 어떻게 한 주간에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일 뭐 상한가 또는 뭐 20%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던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인텍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다 좀 꺾였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양자컴 테마주 같은 이런 이 흐름이 요 직전에는 광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게 빗셈전자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43%, 또 대한광통신 최근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3% 이렇게 주가가 급락 중이죠. 요즘에 그 통신 장비 쪽 테마주, 통신 장비 쪽 주가들 보면 좋지 않죠.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 성격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 당연히 바람이 한번 딴 데로 옮겨 붙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 거죠. 당연히 던지는 것들이 매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테마주들 뭐 이거를 잘 따라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셔야죠. 수익이 이렇게 나니까요. 근데 이거 잘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뒷북치다가 결국은 고점에서 물리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테마주는 참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거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구경도 안 하셔도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큰 종목, 메가 트렌드만 따라가도 수익률은 정말 현재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HD 현대중공업 얘기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발전 선비를 6,200억 규모로 공급을 한다. 아시겠지만 무슨 조선 회사가 배 만드는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에 발전 설비를 공급을 해 이제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가져온 건데 어제 이것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정말 두 자릿수 이상 10% 넘게 급등을 했죠. 현대중공업이 두 자릿수 올랐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좀 조선주가 싹 좋지를 않았고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더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럼 시장에서는 이거를 되게 프레시하게 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배 선박용 엔진이 이 엔진 설비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용 엔진으로 그러니까 가스터빈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프레시한 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규모가 크죠. 크긴 한데 현대중공업의 전체 매출 여력을 생각하면은 뭐 이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 건지 또 이게 앞으로 현대차 주가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 장기간 작용할지 이건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박 엔진은 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어제 한화 엔진도 많이 올랐고 STX 엔진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네 엔진사들한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수치로 도움이 될 거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이게 모멘텀으로 단기 모멘텀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마켓나우 일부 제가 진행하는 마켓나우 일부 이코노미톡 시간에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나오십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이 될 만하냐 한번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중동 이슈에도 주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강하게 가는 모습인데요. 전쟁 노이즈를 이기는 실적 장세 속에서 대응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시죠. 오늘 이창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 텐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전격 연장이 됐어요. 근데 뭐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고 기술주의 랠리도 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정상 시장으로 회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그 개별 기업의 강력한 호재가 맞물리면서 나스닥이 1.64%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2% 상승하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거래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좀 시장이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대화의 병행 국면으로 가면서 완화가 되고 반도체 쪽은 그 AI의 수요의 폭발과 그 정책적 수요라는 이런
격경사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 전체를 상승을 견인했고 백악관 대변인이 그 3일에서 5일간의 그 휴전의 기한을 둔 거는 사실 아니다. 네. 그리고 폭스 뉴스에서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도 거기에 대해 부인을 해서 네. 뭐 이거는 또 시간적인 그런 타임라인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측면을 봤어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휴전 연장 언급과 또 그 이란이 또 그 사형 집행을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양측 간에 물밑 소통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 지수를 더 강하게 끌어올렸고 국내 야간 선물도 2% 이상 그런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파키스탄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회담을 재개하려는 농도를 상당히 하고 있어서 전면전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없어졌고 시장 해석은 이란이 계속 강경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가 거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스크 완화로 좀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반도체 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구글 같은 경우가 그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을 통해서 그 베라루빈 플랫폼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있었고 마이크론이 8.48%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CXMT HBM 그 개발이 좀 그 난항을 겪으면서 진입 차질 이슈와 그리고 또 이제 대중중국 강화 이슈, 그 외치 법안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450가 쇼스키드 그 라인이었어요. 거기를 딱 뚫으면서 감마스키 터졌어요. 대규모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헤지펀드 자금이 하루에 $160가 들어오면서 필라델피아 그 전반적으로 감마스키까지 터지면서 마이크론이 한 4가지의 겹경사가 터지면서 시고가가 갔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이 영향을 좀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 시장으로 회귀 국면에서 실적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고 뭐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기록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 마이크론 급등의 배경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는 휴전 연장 발언을 했고 이란은 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요. 뭐 중동발 불확실성은 있지만 유가가 올랐는데도 시장은 잘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백악관에서 부인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무기한 휴전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러면 혹시 장기적으로 교착 국면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뭐 3일에서 5일 단기 휴전 얘기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 카드 같은 그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사실 그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국내 지수가 튀었어요 위로. 튀었었는데 일단 부인은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동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시 전체 방을 꺾기보다 그냥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에 불과했구나라고 그렇게 시장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일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지금 그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결국에 노이즈를 발생할 때마다 실적 가치성이 있는 기업들은 눌림목의 매수 기회였던 것이고 이게 조금만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은 주가가 튀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반도체 종목만 주목할 게 아니라 종목이 확산되니까 실적이 가시화되는 종목들을 확산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기업들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원전, 그 조선 그 등등 방산 등등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조선 같은 경우도 그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원진이 들어간다는 이슈로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쪽은 실적은 좋은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려고 그러면은 군함 쪽의 이슈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요소가 나왔던 겁니다.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같이 움직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2차 전지 섹터가 강했던 것도 실적 시즌인데 최근에 그 퀀트 애널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2차 전지 섹터가 그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섹터는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에너지 그 안보에 대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화되는 흐름이어서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인 변동성이 있지만은 펀더멘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서 매크로 변동성과 실적과의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있는데 방향은 계속 그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이 중동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 요인에 그친다고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결국 1분기 호실적 모멘텀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테슬라가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뭐 매출은 시장 기대에 좀 부합하는 정도였던 것 같고 EPS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특히나 좀 잉여 현금 흐름 플러스로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영향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기대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주당 수익이 매출, 손익, 뭐 단기 수익 다 잘 나왔고 다 괜찮은데 아쉬운 게
그 로보택시 쪽에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이 지금 텍사스 쪽으로만 제한되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장중 뭐 시간에서 4% 넘게 오르던 것들이 다 반납해서 하락 전환까지도 하는 거고 지금은 네네. 약간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머무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은 사실 사실 이 테슬라와 2차 전지 섹터 간의 연관성이 점점 약해지긴 하지만 동기화 지표는 됩니다. 이게 네. 이제 테슬라 그의 이제 그 전기차 판매의 그 동향이 어떤 절대적인 동기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의 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전방 수요의 가늠자가 되죠. Q의 가늠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안 좋았을 때 어떤 그 테슬라가 전 그 판가 인하의 압력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Q와 P의 어느 정도 척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ESS 쪽의 그 실적도 잘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쪽의 수주로 이어지니까 네. 그것도 이제 2차 전지 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최근에 근데 테슬라 주가가 현대기아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보택시 이런 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 촉도가 네. 테슬라기 때문에 이게 가늠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그 아. 테슬라의 어떤 그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 이런 이제 타임라인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제조 공정 뭐 이런 일정에 따라서 현대차도 거기에 같이 밸류에이션 비교 대상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잘 가는 게 현대차한테도 사실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실적 발표 직후에는 시외 거래에서 주가가 4% 내외로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내림세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잘 가면 결국 현대차 쪽으로도 굿 시그널이 된다라는 이야기시군요. 참 오늘 우리 시장도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7조 5천억 정도고요. 그러면 그 QOQ로 95% 상승 전망이라서 네. 뭐 사상 역대 실적인데 지금 그 스트레이트 컨센이 한 41조에서 4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조 이상을 좀 바라보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네. 커머더티 그 디램 영업이익률이 84%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한 48% 정도로 전망할 예정인데 어제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내년도 영업이익 합산으로 1,000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삼성전자 뭐 그 목표가 뭐 35만 원 제시할 정도로 반도체 쪽에 지금 계속 목표가 상향되고 실적 추정 상향돼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세론 견디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하이닉스를 옮겨가는 수급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반대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네. 삼성전자로 스위팅되는 수급이 있어서 오늘 네.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가 뭐 갭상승이 나오거나 해서 세론이 나온다 하면은 하이닉스를 바로 사기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 기대감이 4월달에 좀 약간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단기차익 네. 매물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좀 이게 견디는 게 맞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만 네. 이제 삼성 하이닉스 간의 스위칭 그 수급의 이동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컨퍼런스 콜에서 HBM 상상 능력의 그 확대라든가 선단 공정 중심의 어떤 신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소부장 쪽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2분기 모멘텀을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RT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가 ADR 발행 이력 그리고 디램 낸드 판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중동 이슈와 무관하게 HBM 등의 이런 그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일단 장기 공급 계약 이슈가 있고 6월 7월달에 ADR 상장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한 이슈들이 같이 있어서 이거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DR 발행 이슈는 그 4월에서 5월 초에 그 딜 로드 쇼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미 투자자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그 반응이 이상 기대가 되고 7월달에 상장 예상이 되니까 상당히 구체화됐어요 이제는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아직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소캠2 129기가 양산 게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엔비디아와의 거의 표준화가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더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에서는 거의 4중, 5중 부킹 그런 주문이 대규모 발생이 예상이 좀 돼서 이런 업사이클이 내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메리츠에서도 지금 그 거의 분기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만 해도 78조, 분기 영업이 78조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론이 나오더라도 쉽게 네. 이렇게 매도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타이밍상 좋지 않고 만약에 반도체 매수하실 누리신다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약간 스위칭 수급이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게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 좀 세론의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셔야겠고요. 삼성전자로 수급 스위칭이 되면 뭐 그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HBM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 확인 여부가 또 핵심 관전 포인트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AI 열풍 속에서 K 부품사들이 슈퍼 을로 부상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재료가 쇼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K 부품사들이 슈퍼 을로 부상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턴 어라운드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국면인데 대부분 다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MLCC도 그렇고 FC BGA도 그렇고 이게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한 이슈도 그런 것들이고 네. 지금 다 공급 부족인 게 여러 개 있거든요. 뭐 가스터빈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쇼테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쇼테지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단기 해소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사자 우상향 궤도에 지금 상당히 진입하고 신고가도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에 의해서 판가가 많이 네.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가격 결정권을 공급사가 쥐고 있다는 거죠. 기판도 그렇고 MLCC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품사들이 뭐 슈퍼리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움직였고요. 그 삼성전기에 가니까 그렇게 부진했던 뭐 사막 콘덴서, 뭐 아모텍 이런 그 MLCC 기업들도 일제히 다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같이 간다 볼 수 있겠고 기존의 그 B2C 그 소비 그런 구조에서 많이 탈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중심에서의 그 범용에서 벗어나서 뭐 AI, 전장, 네. 로보틱스, 그리고 위성 이런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거죠. 이 수요가 다변화된 섹터는 그 반도체 섹터에서 그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고마진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이게 고마진 구조로 체질 개선 자체가 되면서 이게 멀티플 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뭐 앞다투어 뭐 목표가 상향되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아직 추가적인 판가 인상이 하반기 예상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렇군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면 뭐 공급 부족과 판가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평가겠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이익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네요. 자,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6,400선을 이제 터치를 했고 숨고르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벌써 4월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마무리 그리고 5월 장세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장세가 매크로 노이즈를 뚫고 지금 네. 그 실적 펀더멘탈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 1분기 호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의 그 증시가 주가도 굉장히 강하고 하방도 상당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이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발생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증동 상태와 무관하게 실적과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기업들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뭐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판가 인상되고 피크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일제히 다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장세에 좀 어떤 그 매크로 변수에 너무 매몰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매크로만 봤을 때 하이닉스 급락해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동 사태는 정세가 예측을 할 게 아니라 그 외부 노이즈와 무관하게 이익 성장에 담보된 기업들은 계속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전쟁이 장기화된 거에 대해서 거의 일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업들 실적 추정치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그런 실적 추정치 상향된 기업들 꾸준히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AI와 관련 기업들 그런 요즘은 그 AI만 붙으면 더 가니까 네.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리고 5월 달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5월 달 되면 세린메이 뭐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지난해는 그 바이메이였어요. 그때가 시작이었거든요. 네네. 나중에 그 코스피 차트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그 차트 보시면 5월 달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이메이가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생각하겠지만은 네. 지난해에는 바이메이를 감안하면은 기계적으로 이게 어떤 시장을 이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세린메이가 아니라 리밸싱 인 메이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밸런싱 인 메이. 네, 리밸싱 인 메이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세인메이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5월 달에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해요. 네. 예, 이제 하지만 5월 달에 그렇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게 되면은 주도주를 놓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그보와 같이 MACC, FCPJ 이렇게 실적과 모멘텀 같이 있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5월 달은 시장을 떠나는 달이 아니라 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렇게 보시겠고, 그리고 이제 덜 오른 실적주로 약간의 스위치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은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아직 덜 오른 기업들로 일부 좀 포트 이동해서 그렇게 추가 수익을 노리는 형태로 해서 어떤 영리한 그 로테이션 딜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아무래도 좀 매크로 변수보다는 실적, 거기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중심으로 대응이 좀 앞으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덜 오른 실적주로 수급을 이동하는 영리한 로테이션이 필요해 보이고요. 5월에 시장을 떠나기보다 리밸런싱인 매일이라는 점으로 5월 시장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가장 경계해야 할 투자 실수 같은 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크로 이슈에 빠져가지고 시장을 다 올 현금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운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 그 종목이 확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포트를 잘 구성하시고, 네. 그래서 뭐 4종목 이상 그런 식으로 포트 구성하시고 약간의 종목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건 실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5월 장세 단순히 피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 오늘도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처럼 이번에도 오전 중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밤에 또 마이크론 8% 넘게 급등하면서 이 메모리 업황 기대감도 크죠. SK하이닉스 기다리시면서 오늘 발표 결과까지 저희 채널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